네, 방역 당국이 지난주 코로나19 7차 재유행을 공식화했죠. 그만큼 확진자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도 부산에서만 3,3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치러졌던 이전의 수능과 비교했을 때 올해 수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민복기 장학관과 함께 내일 수능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 이제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 수험생 현황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부산 지역 수능 응시자 수는 금년도에 총 27,628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재학생은 19,546명이고요. 졸업생은 7,150명, 검정고시 합격생은 932명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비율로 보시면 네. 재학생이 약 71%, 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이 약 29% 정도 됩니다. 29% 여기 이제 뭐 졸업생이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수생, 삼수생이 다 포함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는 한 50만 정도 되죠? 맞습니다. 예, 50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이제 방역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세도 높아지고 하니까 좀 네.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볼 때 좀 차이가 있죠, 작년과. 예,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올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준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별도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상황실에 연락을 하시면 예. 저희가 성별이라든가 또 성명, 네. 또 시험 응시 과목 등을 파악을 해서 시험장 및 시험실을 배정하게 되고요. 예. 이 배정된 결과를 학생 개별 통보를 하게 되면 네. 학생들은 그 통보받은 시험장으로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가서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병원이나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학교로 오되 네. 별도 시험장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오늘 밤까지도 확진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확진된 시기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지금 잡는 거죠? 예. 예, 내일이 수능 시험일인데요. 11월 17일입니다. 네. 그 방역 당국에서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주일을 역산하면 11월 11일이 됩니다. 11월 11일. 네. 따라서 네. 11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이 이후에 확진된 학생들은 네. 모두 별도 시험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11월 11일 0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 보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다 알죠? 어디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오늘 예. 오후 2시에 네. 수험생 예비 소집을 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네네네. 수험생 예비 소집을 해서 수험표를 이미 교부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수험표에 본인이 그 응시하게 될 시험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이 방송, 저녁이나 밤이라도 혹시나 확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 네.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고사장에서. 이미 모든 수험생에게 네. 그 상황실 전화번호가 안내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으면 예. 우리 교육청에 연락을 주시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험 정보를 파악을 해서 시험장을 안내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뭐 9시 전에 확진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코로나19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생겨났다. 네네. 그러니까 뭐 열이 난다든지 네네. 또는 감기가 너무 심하다. 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확진이 되더라도 네. 원칙적으로 이제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수험생의 거주지로부터 그 별도 시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면 예.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무리하게 별도 시험장으로 보내지 않고 네. 그 원 시험장으로 배정을 하게 할 겁니다. 네네. 또한 아침에 이제 발열이라든가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시험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가서. 네, 예. 그렇습니다. 가게 되면 그 입구에서 이제 방역 담당관이 발열이라든가 기침 또 호흡기 증상 체크를 하거든요. 예.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네. 일반 시험실로 가고 예. 체크를 했는데 발열 증상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예. 모든 시험장 내에 분리 시험실이 또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 분리 시험실로 가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그 구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상이 있다 없다는 증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무증상이냐 유증상이냐. 만약에 맞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내가 확진이 안 됐더라도 분리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상은 이제 발열 기준은 37.5도가 되겠고요. 37.5도. 네네. 그다음에 기침이라든가 호흡기 증상 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상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학교마다 지금 방역 전문가가 다 이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뭐 안전관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능에 대비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또 부모들이 시험장에서 이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은 시험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험장 학교별로 자체 점검 이해하도록 안내했고요. 네. 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2차례 학교를 방문해서 시험장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점검을 할 때에는 그 문답지 보관 대책이라든가 네. 또 코로나19 감염 관리, 또 지진 등 자연 재난 요소 등을 체크리스트화해서 예. 그 사전에 미흡한 점을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장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식사 시간 외에는 그렇습니다. 식사는 다 교실에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그 감독관이 그 종이 박스를 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식사를 할 때는 책상 위에 종이 박스를 설치하고 올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당일 많은 우리 수험생들 긴장하고 있을 테고 또 부모님도 걱정할 텐데 꼭 알아둬야 될 부분들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신분증, 네. 수험표, 도시락, 음용수 등을 지참해가지고 0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됩니다. 예. 예,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해서 간혹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뭐 네. 스마트워치라든지 또 통신 기능 있는 이어폰, 휴대전화는 맞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됩니다. 전자 시계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시계는 괜찮고. 아날로그 시계 기준은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것만 허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수험표를 만약에 왔는데 저 없어졌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재발급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네. 아침에 시험관리본부에 가시면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꼭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내일 수능이 또 안전하게 잘 치러지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 민복기 장학관과 함께 내일 수능 준비 상황 알아봤습니다.